서울의 어느 여름날, 도시의 오후는 분주한 발걸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사이 홀로 외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년째 암과 사투 중인 68살 조귀재 씨입니다.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 그녀.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한 1월, 2월 그쯤서부터 왼쪽 갈비뼈 밑에가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불편했어요.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 초음파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뭐 아무 이상 없다고. 수차례 병원을 전전했지만 찾을 수 없던 원인. 그 사이 계속되는 통증은 일상을 마비시켰죠. 그래서 이제 제 발로 큰 병원을 갔었죠. 그랬더니 바로 뭐 1기가 지났다, 뭐 2기, 뭐 3기로도 볼 수도 있고 2기로도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열심히 살아온 지난 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난 제대로 똑바로 열심히 산 것뿐인데 이거 뭐야? 왜 이런 게 나한테 주어져야 돼?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하죠. 그런 그녀를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던 한 사람.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고 멍해지더라고요. 큰 병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존율이 너무 낮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눈물을 좀 흘렸죠. 이거 내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는 오만 생각이 다 나더라고. 혼자 있으면은. 그리고 시작된 항암 치료와 수술. 기약 없는 치료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치료는 수술 전 6번 항암, 그다음 수술 후에 6번 항암 이렇게 했었어요. 길어져가는 항암 치료는 순식간에 몸을 망가뜨렸고 각종 부작용까지 더해지며 그녀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뒤늦게 영양제 섭취도 시도해봤는데요. 그 비타민 C를 좋다고 해서 먹긴 해야겠는데 꾸준히 먹다 보면 아무래도 속쓰림 같은 게 있어서 꾸준히 먹질 못하고 그랬었어요.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치료가 길어지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치료의 고통만큼 커다란 경제적인 부담. 실제로 많은 암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죠. 젊은 시절 누구보다 활발했던 그녀. 오랜 직장 생활 후에도 사업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왔는데요. 가사일까지 병행하며 자신도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가 병을 만든 겁니다. 아마 그런 모든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모처럼 여유로운 아침. 힘든 마음을 달래러 오랜만에 산책에 나선 귀재 씨. 길어지는 투병의 시간만큼 곁을 지키는 이들의 염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세상에. 아팠더니 응? 그런가 보지. 아유, 많이 빠졌네, 살이. 앞으로 세상에. 자기도 나처럼 이렇게 아프지 말고 건강 관리 잘하고. 아유, 살 좀 쪄야 되는데 면역력 차차. 때문에.
살 좀 쪄야 돼.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외로운 사투 속에서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큰 병을 얻고 나서야 면역력과 항산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하셨다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우리도 모두 다 이거를 놓치고 지내면 암 같은 질병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이 항산화라는 게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안타깝게도 큰 병을 겪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실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항산화는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또 손상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이 항산화 효소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항산화 관리에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거면 시간을 이렇게 붙잡을 수도 없고 네.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항산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그러니까 뭐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산화 역할을 하는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영양소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세포의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해 주고요. 각종 질병이나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본 사례자분도 비타민 C를 잘 챙겨 드시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속쓰림 때문에 이 비타민 C를 꾸준히 챙겨 드시기가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래요. 공복에 먹으면 이게 속이 좀 쓰려가지고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후에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로워요. 맞아요. 근데 이 비타민 C가 속쓰림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산성의 성질을 띠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C는 섭취 후 장에서 흡수돼야 되는데 위산이나 담즙산 등의 포화 요소를 만나게 되면 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 성분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산성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쓰림이나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을 유발하긴 하는데 이 비타민 C를 꾸준히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타민 C 섭취량을 보면 사실 권장량만큼 챙기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75.8%가 비타민 C 하루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나요?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주변에 보면 다른 영양제는 몰라도 비타민 C 꼭 드신다는 분들은 진짜 많거든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결핍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 비타민 C의 체내 흡수율은 단 19%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머,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속 쓰려도 열심히 챙겨 먹은 사람들 너무 억울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억울하다 이거는. 그 이유가 이 비타민 C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막 있잖아요. 세포막은 지용성, 즉 기름 성분이에요. 물과 기름. 서로의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세포 안까지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내에 충분히 흡수가 되지 못하고 소변이나 땀으로 쉽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었는데 흡수도 안 되고 다 빠져나가면 너무 허무한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만약 비타민 C를 우리가 이제 고용량으로 챙기면 흡수가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뭐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흡수율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한 연구를 보면 고용량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도 이 체내 흡수율은 여전히 16%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용량 늘리면은 조금이라도 더 잘 흡수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C를 받아들이고 또 조직 내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더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배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을 높이겠다고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심, 구토, 속쓰림, 복부 팽만, 복통, 설사,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장기 복용 시에는 심지어 심부전을 불러올 수 있는 수산요증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비타민 C는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